지금부터 주대하 속초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출마선언 기자회견 사회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먼저 주대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경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하 후보는 속초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 현장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고 현재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 도의원을 하셨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로 아쉽게 낙선하였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교육연수원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영동대학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입후보 예정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요. 저는 하나를 제안합니다. 적어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경례는 이게 아마 순서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서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을 잠시 기리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민주당 당원분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며칠 전 서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 등 민주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제 간단한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은 봄이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속초에도 이제 새로운 봄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봄 주대하가 만들 생각입니다. 주대하는 한평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시절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어리스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래도 내 삶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중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제 생각이 적극적 정치인으로 가자라고 바뀌게 되는 건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주도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주도하면서 그때 너무나 슬펐고요. 이런 희망 없는 나라가 되면 또 이런 아픔이 돌아온다. 그래서 교동 성당에서 촛불 미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를 직전하고 있을 때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망이 곧 부활이다. 그 희망을 적극적으로 부활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입춘입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속초의 새바람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등 모든 것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이 행사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대하 후보의 속초에 대한 사랑과 신념 그리고 속초 발전 구상에 대한 출마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대합니다.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힘있는 여당 시장이 되어 속 시원한 속초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속초 시민의 사랑에 빚진 자 변화로 갚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저는 속초에서 태어나 속초에서 자라고 다시 속초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한경남도에서, 어머니는 평안도에서 6.25 전쟁 중 피난 내려오셨고 그 아들인 저는 속초 시민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 운동장을 달리고 공부에 매진하며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라, 잘 되라
손 내밀어 주신 부모님과 이웃 주민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속초시를 대표하는 강원도 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속초시장 출마 당시도 낙선 이후도 속초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초 시민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큰 우리와 빚을 좋은 정책과 행정으로 변화와 책임으로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속초에서 머문 속초로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속초는 설악산부터 동해바다, 영랑호가 있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자산을 갖고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퍽퍽해지는 도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시민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2,500만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75%가 당일치기입니다. 소비 없이 떠나버리는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1시간만 더, 아니 하루만 더 머문다면 속초 경제는 살아납니다. 무려 1년에 6천억 원 이상의 정책 효과가 발생합니다. 체류형 관광은 속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입니다. 우리 속초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속초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속초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부모 곁에서 머물며 삶을 풍요롭게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역시 결국 일자리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속초의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노년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배제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하지 않도록 새어나가는 예산을 막아 따뜻한 속초를 만들겠습니다. 속초의 자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설악산과 동해바다, 총초와 영랑호는 우리 속초의 축복입니다. 그 자연을 이용한 개발과 이익은 온전히 시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 이익, 시민 배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의 자연을 이용하는 이익이 몇몇의 사람들과 몇몇의 특정 업체, 그들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는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할 줄 아는 대통령님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정부와 함께 속초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속초의 4년이 아닌 40년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힘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합니다. 적정지역이자 실향민이 도시 속초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효율을 맞춰 일해야 합니다. 예산을 가져오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 실력과 경험,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큰 주대하가 필요합니다. 저 주대하가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한 준비된 후보라 약속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주대하가 속초 시정이 5대 정책 기조와 실태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대하의 5대 정책 기조. 속초 시민이 행복한 정주영 도시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속초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기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속초 미래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대의 7대 핵심 공약, 개발이익 시민 배당제 실시, 설악권 메가시티를 위한 경제 통합 시스템 구축, 설악권 해양산악 스포츠 문화예술 융합 국제특구 지정, 속초항 북방물류 관광항 육성, 하수종말 처리장 현대화 및 시민공원 아쿠아리움 유치, 공공의료 강화, 교육 경비 출산지원금 확대, 독립생계 청소년 주거비용 지원, 주대하의 편에 서 주십시오. 주대하가 시민이 편에 서겠습니다. 속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시민의 삶과 자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재력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초 출신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떠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행정의 보살핌 속에 노년이 존중받는다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하루도 멀고 싶다고 말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4년을 만들겠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그 어떤 곳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땅. 이 속초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속초 시민들이 그간 제게 쏟아주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속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속초를 설계하겠습니다. 기득권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출마 선언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열띤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는지요? 네. 예. 4년 전에 낙선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패배에 현재 이제 다시 나오면서 어떤 좀 바뀐 공약이라든가 예. 주된 공약도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걸 설명해 주시죠. 주된 공약 바뀐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아쿠아리움 유치 이런 것들은 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과 연계된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통합 문제에서 이제 경제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일의 연속선상으로 의료, 교육, 문화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의원에 있을 때도 계속 진행을 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치매 케어에 대한 거나 치매 조기 예방,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응급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요. 닥터헬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달라진 게 확실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를 사용하는 이익들,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익을 나눌 때가 됐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대한 배당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달라진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다 합치면 1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들을 한 군데로 모으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 북방 경제나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북방 물류 규제나 관광, 해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3일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시스템에서 메가시티로 가는 전 단계로서 경제 클러스터, 경제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말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우리 지역의 사람들 떠나간다. 지난 9월에 8만 무너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9,635명인가 65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런 출산을 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출산 장려금 많이 줘요. 근데 출산 장려금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 공약들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은 다 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 이제 미시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에 대한 기초적 내용은 지금 크게는 시민 배당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치매 의료 강화를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가 교육 예산 있지 않습니까? 4.25% 교육 예산 주거든요. 희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적어도 8%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학생들이고 돌봄이고 소아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청년, 저는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은 나중에 이게 확대가 되면,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 시청 내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된다면 뭐 전지훈련 유치고 학생들 수학여행단 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가려면 관광재단 내지는 교육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좋은 상품들이 갈 수 있도록 교육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하고 밝고 맑게, 그리고 속초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속초를 만드는데 교육 예산 8% 저 올리겠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됩니까? 50억입니다. 낭비성 예산 안 쓰고 선심성 예산 안 쓰고 꼭 필요한데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적어도 이런 예산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에 대한 내용 중에 특징 지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우리 박주석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갖다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지. 저 잠시 물로 한 잔 마셔도 되죠? 네네. 그리고 참조로 오늘 우리 저 대표님께서 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강원도를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오늘 그 교육이 있는데요. 그 제가 당대표 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기자분들께서 하실 분이 많으시더라도 조금 저도 말을 드릴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인터넷신문 신광섭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 행정통합입니다. 대구 경북 해가지고 대전 그다 충남 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설악 4개시군 아마도 그 설악권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아마도 그 행정통합이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교육 전문가이신데요. 지금 그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쪽 충청도나 경상도나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자면 속초에서 버스가 출발을 해서 속초 강릉 아이들 태우고 그 다음에 인제에서 인제 아이들 태우고 홍천을 거쳐서 원주 아이들 태우고 거창고나 풍산고나 저 아래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현실이 타개되지 않으면 지역의 젊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책 자료가 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주변에 드린 그 프로젝트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진행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 인제에서 내려오실 때 미술교통을 통과하셨나요? 네. 네, 무료로 오셨나요? 그거 주대하가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서 무료화되신 거 아시죠? 주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저는 말과 행동,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4년 동안 도변하면서 23만 7천 킬로를 탔습니다. 결국은 그 차를 폐차했는데요. 질문 요지하고는 잠시 다르지만 미치는 토론을 통과하시면서 무료로 하셨다니까 요 기회를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행정 통합이 되려면 시군 모든 분들의 마음들을 모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고성 인재는 적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적정지역 경제 공동체의 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유럽이라든지 다른 외국을 나가거나 우리나라를 보면 1시간에서 3시간 머무르시는 시간이 어려워요. 그럼 그 경제 공동체 내에서 서로 관광 통합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구조 속에서 각 거점들을 연결해서 하면 하루가 될 게 이틀이 되고 1시간이 될 게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켜서 통합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통합을 먼저 이루고 단계별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빠르면 행정 통합으로 가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통합, 경제 상생 구조, 경제 클러스터 구축 이후에 행정 통합 논의는 들어간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을 높여야죠. 교육 예산 8% 높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뭐 유명한 학교 가는데 저는 속초는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배려, 특히 적성 교육에 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로 가게 되냐면 생기부에 적게 됩니다. 생기부에 적게 되면 이게 진학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과 희망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육 예산을 8%로 증대하는 이유가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하고자 하는 거,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거, 학부모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 구조 내에서 논의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 수들의 그리고 대학 진학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죠. 이 여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대하가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시장 후보로 나온 겁니다. 믿어주시고요. 저는 교육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7대 공약에 빠져 있어서 예. 네. 7대 공약에 제가 이걸 통칭한 게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전부 다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알려드리는 거고 핵심 공약만 한 거고 그 내용의 통칭은 4.25%에서 8%로 확대한다. 그래도 50억 정도가 됩니다. 추정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데 그리고 혹시 인제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항상 주대하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건 생각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출마 선언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 7대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인 그 개발 이익 시민 배당제 예. 여기에 대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도내에서 뭐 하면 거의 이게 최초일 텐데 시민 배당제 어디 실시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제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뭐 건설업 들어와 왔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을 이익 부분을 띄워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당한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좀 별로라고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속초시의 공공재 재산이 중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인사말이라든지 그럴 때 편하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의 설악산, 동해바다, 영랑호, 청초, 온천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이 지역에 아름다운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있어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투기업자들한테 내지는 개발한다는 목적하에 해준 사람들한테 수많은 건물들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컨하우스죠. 아니 그런데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이 내놓는 땅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 이익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핫한
속초 아이 문제 제가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 당시에 다른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위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저건 속초 공공의 땅을 사용하니 저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속초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의 공공재, 우리의 권리들, 조망권, 일조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속초 시민의 것이지 특정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들,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 있죠. 저거 시민들한테 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지역, 잘 영양분을 주고 잘 보살펴서 튼실하고 큰 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속초를 원하고 그런 속초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재원 또한 특정 업체가 아니고 특정 이익이 아니고 개발 환수를 받아서 개발 환수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배당금제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거고요. 그 돌려주는 건 현금으로 안 드립니다. 지역상품권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경제가 소상공인분들이 좀 더 좋게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질문 뭐 특별한 이어서 갑시다. 예. 센트럴뉴스 한수희 기자입니다. 지금 그 출마장도 말씀하신 속초아이 대관람차 그러면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되면 지켜낼 생각입니까? 어떻게 그냥 ING로 철거합니까? 법에서 결정된 사안이고요. 법에서 결정된 것은 위법한 12가지 특혜 사안에 대해서 취소 명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 속초시장님이 정말로 이 부분 잘못했다. 왜냐하면 저 일이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위법한 사실로 밝혀졌고 그것을 수사 의뢰했고 그리고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접근을 했어야 된다. 뭐냐면 서로 협의적 관계를 가지고 상생 발전시킬 수 있어서 속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야 됩니다. 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에 유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속초 시민들을 위한 방법들을 찾았으면 저런 결과 나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위법하고 잘못됐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물고 철거 명령 떨어지죠. 행정이 그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행정이 잘못한 거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더 발전된 방향들을 찾아 나가고 그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장님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도 대관람차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개발할 때 주민주식이나 주민펀딩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 속초 시민들한테 주자. 요 얘기만 간단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신이 가장 많이 담긴 후보, 강력한 여당 시장 후보 주대하를 응원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뭐 두세 분 정도 시민분들 중에서도 질의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세 분 정도 질의만 받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기자님들 오늘 정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속초 인근에 있는 설악권 내에 있는 모든 기자님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한 두 가지 질문 더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 질문 받고 제가 혹시 뒤쪽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을 워낙 잘 해주셔서 그 약속된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대하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